예,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맵 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맵 패치라는 함수의 그 문법을 보시면은 그 맵 이미지 함수하고 어, 물론 약간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미지 배열이 기본 인자로 주어져야 하는 건 같고요. 다만 뭐냐면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맵 패치 함수에서는 longitude, latitude에 해당되는 배열도 인자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이 longitude, latitude에 해당되는 두 배열은 이 옵셔널 인자예요. 그래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맵 패치 함수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 두 개, 그 longitude, latitude에 해당되는 배열까지 같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는 경우다 그러면 사실은 맵 이미지를 쓰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어, 경위도 그 한계 값이라든지 그 다음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위도 값들의 범위는 이와 같은 키워드들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왜 맵 이미지에서는 그 이미지의 그 좌측 하단 그 좌표를 갖다가 스타트 X, 스타트 Y로 이제 나중에 값을 얻는 이렇게 인자를 주면 되는데 맵 패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X 스타트, Y 스타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iangulate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 있어서는 triangulate 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triangulate라는 키워드를 제가 tri라는 변수를 지정해 놨는데 tri라는 변수를 제가 앞에서 0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속성은 아직까지는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기로 하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mapPatc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적당히 그 이미지의 형태로 새로 만들어진 그 새로운 2차원 배열이 img1이라고 돼 있죠. 원래 이제 2차원 배열은 img였고, 그래서 이 img1을 갖다가 여기 그 스타트 x, 스타트 y라고 하는 위치상에다 그 tv로 이제 그려라. 이 과정 자체는 맵 이미지에서와 비슷하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맵 그리드, 맵 컨티넨츠 해주면은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그림이 격자 분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각 격자별로 그냥 색깔만 입힌 거고요. 요 세 번째 그림이 실제로 이러한 격자 분포를 갖는 자료들을 갖다가 이미지로 변환해서 이렇게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원래 그 코닉 도법 기반의 자료였고 코닉 도법의 지도상에서 그리니까는 뭐 이 그림과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도법을 실린드리칼, 즉 경위도가 서로 직교하는 그러한 좌표계로 표출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미지가 조금 뒤틀려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격자가 이와 같은, 아까 원래 그 코니토법상에서는 이와 같은 분포를 했지만은 이게 실린드리칼, 즉 경위도 그 좌표계 자체가 바뀌었죠. 도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격자들이 이렇게 비틀어질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도 마찬가지로 비틀어지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최종적인 결과만 보시면은 이와 같이 코닉 도법상에서는 이와 같이 보였지만은 그 실린드리칼 도법상에서는 이미지 자체가 거기에 맞게 비틀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특정한 도법상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위도 직교 좌표계가 아닌 다른 도법 기반하에서 얻어진 그 격자 자료들을 갖다가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맵 패치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맵 패치라는 함수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나느냐? 사실은 또 한 가지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맵 패치 함수가 유용한 또 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또 다른 예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예제 자료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잠깐만 제가 뭐 작업 폴더를 설정을 해야죠. 예. 보시면 자, 똑같이 img let run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41 by 41이라는 그 2차원 그 배열이었잖아요. 그 전부 다. 근데 지금 보면은 IMG와 렛츠론스가 다 1차원이에요. 500개짜리 그냥 1차원 배열이에요. 자,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자, 일단 어떤 격자 분포를 하는 자료인지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격자들 자체가 그 어떤 가로 몇, 세로 몇 이런 그 일정 2차원적인 크기를 갖는 격자 분포가 아니라 한 일종의 뭐예요? 불규칙 격자 분포죠. 불규칙한. 그래서 그 전부 다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는 500개인데 500개마다 다 경도 위도 다 다르고 그 각각의 그 경위도에 해당되는 그 위치마다 또 물론 자체적인 그 이미지 값이 있겠지만은 경위도 값들이 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그러한 기반의 자료일 경우 또 역시 맵 패치라는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얻어지는 자료들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맵 패치라는 왜냐하면 런지튜드, 레티튜드에 해당되는 그 배열을 다 인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예제 자료는 격자상으로 이러한 분포를 하고 값들을 표출해 보면은 이러한 값 분포를 하고 있는 이미지 자료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적당한 크기의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시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맵패치라는 함수가 여기서 개입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까는 img 론스 레츠가 뭐 41 by 41이라고 하는 2차원 자료였고 지금은 img 론스 레츠가 그냥 500개짜리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것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트라이앵귤레이트라고 하는 키워드 이게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트라이앵귤레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기서는 이제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try라고 하는 함수를 그러니까 변수를 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해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은 결과부터 일단 봅시다. 트라이를 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 어떤 식으로 되나?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에러가 나죠.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인자로 들어가는 맵 패치 함수에 인자로 들어가는 이 img, longitude, latitude 이러한 배열이 2차원이 아니고 1차원일 경우에는 이때는 트라이앵귤레이트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불규칙 격자 분포를 하는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어떤 규칙적인 형태의 격자 자료를 얘가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triangulate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try라는 변수를 1로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이 격자 원래의 격자고 왼쪽 그림은 이 격자를 바탕으로 산출된 2차원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자체는 물론 크기가 이렇게 사각형의 크기를 갖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격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는 이러한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 재구성된 이미지의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규칙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약간 그 경계선이 사각형이 아닌 좀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미싱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다른 0이라고 하는 값으로 그 처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미지 자체는 이러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제 이미지에서 의미 있는 값들을 갖고 있는 영역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규칙한 격자 분포를 하는 2차원 자료를 기반으로도 이와 같은 그 재구성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적당히 인터폴레이션이 된 그런 이미지 자료를 얻어준다. 물론 불규칙하다 하더라도 불규칙한 격자들의 개수가 많고 그 다음에 간격이 서로 촘촘하다 그러면은 그 실제 여기 원래 격자상에서 보였던 값들과 재구성된 이미지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격자 분포가 서로 진짜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그 값들의 그 어떤 패턴도 굉장히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구성된 이 영상도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방식의 그 작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린드리칼 도법으로 그냥 만약에 도법을 변환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도법에 맞도록 영상을 그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자상으로 볼 때는 원래 그 코닉 도법에서 이런 분포를 했었던 격자들이 실린드리칼 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도 코닉 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띄었지만은 실린드리칼 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띄도록 영상이 재구성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맵 패치라는 함수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맵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충분할 정도의 어떤 좀 그 단순 명료한 패턴의 2차원 자료들이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이 맵 패치라는 함수가 오히려 맵 이미지라는 함수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맵 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의 도움말에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맵상에 2차원 자료를 중첩해서 표출하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그 2차원 자료가 어떤 그 도법상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떤 격자 분포를 하는가에 따라서 맵 이미지를 써도 되느냐 또는 맵 패치를 써야 되느냐 그 여부가 갈릴 수 있고, 경우에 맞게 써주시면은 충분히 이와 같이 아주 원활하게 가시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두 편에 걸쳐서 제가 맵 패치 함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2차원 자료를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할지 뭐 아직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좀 생각해보고 또 적당한 내용이 떠오르면은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